안녕하세요. 박이철 방송 나는 나 1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장애인 복지 신문에 했던 그 창간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그 장애인 복지 신문이 이제 창간화가 나오기까지 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학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송년회에 가서 이제 그 준비위원장이라고 할까, 나중에 이제 편집국장을 맡았던 그 조근태라는 친구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그냥 뭐 고생한다 뭐 이 정도 인사 나누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고유명사, 즉 이름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뻔히 아는 일을 할지라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개인 신상에 대한 거를 그 공개하는 것이 뭐 요즘 같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그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사람의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조근태라는 친구는 수년 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이미 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때 그 간 질환으로 이제 이 세상을 뜬 상태라서, 그냥 지난주에도 이름을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은 그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름을 뭐 발표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조근태 국장 외에도 그 이제 핵심 멤버들이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고 그 송년회 가서 이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뒤로 그 창간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신문사의 그 제호가 장애인 복지 신문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들리는 얘기가 그 준비를 하고 있던 팀 이외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장애인 신문이라는 제호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신문 그 창간 준비하던 팀은 그 중심 멤버들이 다 20대 중후반의 젊은 친구들이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더구나 이제 장애인들 스스로가 언론기관을 그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떤 그 자부심이나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장애인 신문이라는 제호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미리 해버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분은 이제 장애인도 아니고 그 스푸츠계에서 이제 계시던 분이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좌우간 이게 장애인 신문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이제 덜컥 등록을 먼저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같은 이름으로 두 개의 신문사가 이제 생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애인과 신문이라는 사이에 그 복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장애인 복지 신문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뭐 참가한 멤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당사자도 아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정작 장애인들 스스로가 어떤 당시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힘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혀 예기치 않게 어떤 회방꾼이 중간에 생겨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마지못해 이제 장애인 복지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이제 참관 준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 얘기긴 한데 이제 복지신문사에서 기업체를 가서 이제 광고를 수주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담당자들 하는 얘기가 당신네만 있다면 기꺼이 광고를 주고 싶은데 당신네한테 주면은 또 다른 장애 관련 신문사에서 와서 너도 달라 나도 달라 하고 덤비면은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광고를 줄 수가 없다. 아예 다 같이 안 주면 몰라도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안 주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예 우리는 광고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손해까지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만 1, 2년 후에 이렇게 장애인 복지신문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회복지 관련 행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취재부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가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장애인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장애인 복지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또 그 당시 이제 사회복지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서너 군데 그러니까 장애와 관련된 그런 언론기관에서 이제 취재를 나오는데 복지신문 기자들은 취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취재부건 아니면 일반 직원이건 참여자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장애인 관련 신문사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는 복지신문 기관이다 라고 인사하면 다른 다른 신문사 기자들도 이제 명함을 주면서 이제 어느 신문사 기자입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취재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복지신문 직원들이나 기자들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대상화해서 그냥 취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참자로서 거기 같이 행사가 밤을 새는 1박 2일 행사다면은
밤을 꼬박 새면서 토론도 하고, 그 우리나라의 복지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제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장애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온 기자들은 그냥 기사거리만 그 적어 가지고 뭐 사진 몇 장 찍고는 바로 이제 퇴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것이 그 행사가 나의 일이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일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뭐 정치가들을 볼 때도 그분들이 그 국민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민이나 국민들을 대상화해서 그들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로 보느냐 하는 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상대방의 아픔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내 일이라고 느꼈을 때 그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복지신문에서는 그 물론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취재 그 활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 취재부 기자들 중에는 그 비장애인들이 또 많이 나중에 그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신문사를 만든 핵심 멤버들이 실질적인 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의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규모도 선진국에 이제 참여할 정도로 이제 좋아졌고, 또 수십 년간 어떤 그 군부 독재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제 그야말로 또 서민들을 위한 또 국민들의 또 당당한 권리와 어떤 그 국민들의 기본권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이제 민주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완벽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게 물론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모든 그 국민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 없이 그 단순히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그 자체 어떤 불편이나 이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걸 그 보호해주는, 보호하고 그 그거를 어려움을 그 나누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전상자들이 너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전상자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회적 그 시스템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그러니까 전쟁 때 다치거나 아니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뭐 다친 사람들에 대한 그 보호 장치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상자들에 대해서 그 보호하는 그 보훈 그 제도만큼
일반 장애인들도 똑같은 정도의 그런 그 보호 장치를 사회 시스템 안에 갖춰 놨더라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훨씬 발달된 그 형태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저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제 후배 중에 이제 군대 가서 근무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한쪽 발목이 이제 다친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남은 학년 전학년 이제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쳤고, 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대기업의 그 홍보실에 이제 그 취업이 되는 그런 배려를 받아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그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회적 배려가 군대에서 다치지 않은 뭐 그 일반 교통사고로 당했다든가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신문을 만들었던 이제 그분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문광부에 그 신문사 등록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복지신문이 좀 황당한 그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지만, 물론 나중에 그 본격적으로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서로를 그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재 현장에서 그 기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장애인 신문이건 장애인 복지신문이건 진지하게 그 기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도 나누고, 그래서 같이 친해져 가지고 또 이제 일이 끝나면은 같이 나와 가지고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 장애 언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그런 그 인간적인 교류가 이제 있었던 것은 참 그 다행스러운 결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 신문사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좀 황당한 그 애로사항을,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